설 선물 세트는 전국 각지의 전통식품 5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우수 전통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식품들입니다. 차례주로 선정된 솔송주는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함양에서 전해지는 전통술로 하동 정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시볼 역시 강릉에서 유명한 천연과자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킨 찹쌀에 과일과 곡물을 입혔습니다. 선물은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부대와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독거노인 등 만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선물과 함께 설날 메시지도 함께 발송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 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며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도록 하루하루 국민 살림을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근본 설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께서 설을 맞이하는 그런 인사 말씀 가도와 함께 지금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푸근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비서관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40% 정도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연풍문에서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농산물 판매 촉진과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재정 효과에 힘입어 1%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GDP는 작년보다 2.7% 증가해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 투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타미 말사니 카타르 국왕이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공식 방한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타밈 국왕과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환영 오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비롯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세계 공직감찰 핵심 기관이 공직기강 확립과 점검 활동을 협의 조정하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어제 반부패 비서관 주관으로 첫 회의를 갖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감찰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 협상이 2박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끝났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박 3일간 스웨덴의 휴양시설에서 합숙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식사를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도 참석해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명 비건 최선희 라인이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말 열릴 정상회담의 의제,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핵 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신고는 안 하더라도 사찰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폐기하고 사찰하자. 요거까지는 약속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외무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첫 북미 실무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1차 정상회담처럼 앞으로 다양한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노영민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동향과 대응 방향,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 방향,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성과들이 평화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인 밤 10시 바레인을 상대로 아시안컵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기성용 부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인 밤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벤투호는 조별 예선 3전 전승했지만 1, 2차전에서는 이렇다 할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 3차전에 손흥민이 합류했고 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16강 상대 바레인은 피파 랭킹 113위의 역대전적 10승 4무 2패로 우리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의 패배 모두 아시안컵에서 당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레인은 조별 예선에서 1승 1무 1패 조 3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바레인은 수비가 비교적 탄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하마달 샴산과 왈리드 알 하얌이 바레인 수비의 중심을 이루며 조별 예선 3경기에서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황의조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고 좌우 날개로 이청용과 황희찬이 뒷공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내일 새벽 1시 열리는 카타르와 이라크 경기 승자와 오는 25일 8강전을 치릅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치매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지난 1년간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또 올해 시행 계획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678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가 무려 66만 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오는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1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다. 보통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치매 환자는 본인도 상당히 힘들지만 또 가족들도 이제 고통을 겪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치매라는 것이 한번 발병을 하면 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좀 늦추는 것 외에는 네.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사망할 때까지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좀 돌봐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간병과 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10년간 무려 17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치매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사회가 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재작년이었죠. 2017년 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계가 무거워지면 이제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대구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방문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또 정도가 무거워지면 그때는 또 출퇴근하면서 종일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설들이 마련돼야 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1:1 맞춤형 상담과 검진 등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국가 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 항목을 늘려서 조기 치매 발견율을 높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된 지 1년이 됐죠. 1년 동안의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진행 상황을 같이 좀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우선 전국 보건소 256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됐고요. 중증 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와 또 MRI 검사 건보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 요양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어서 중장기 치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 연구개발 계획도 지난해 6월 마련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과 치매 파트너스 양성, 치매 안심마을 조성과 같은 그 치매 친화적인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6년 전보다 치매 간병 부담이 줄었다는. 네, 사실 이 치매 환자는 간병비 부담도 굉장히 큰데 실제로 그런 비용이 줄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는 걸 보면은 지난 1년간의 계획이 잘 이행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시행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로, 예, 정부는 이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더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신적 제약 때문에 통장 관리나 또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후견을 받는 대상자도 기존 65세 이상 치매 노인에서 정도가 좀 경미한 경도 치매 환자와 또 60세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 4명 중 1명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